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닥은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강합니다. 특히 요 근래에 보면은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0.36% 빠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37% 올랐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0.59% 빠지긴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요 근래에 많이 올라왔던 로봇 같은 것들이 좀 빠지면서 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약세가 되면서 조금 이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 편향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호재 민감성하고 긍정 편향하고는 좀 다른데요. 호재 민감도라는 거는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상당히 이제 상방으로 올라간다 하는 거고, 긍정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좀 악재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잘 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반도체와 바이오 이런 데에도 관세가 매겨질 거다 그러고, 철강 쪽에는 관세 면제를 못 받는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분명히 악재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코스피가 상당히 좀 강했고, 수급을 보시면은요, 코스피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게 외국인들이 빨간색입니다. 외국인들이 팔다가 오전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들어 오기 시작하더니 막판에는 상당히 매수를 500억 정도를 늘리면서 마지막 동시호가 때 그러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을 보는 이제 시각도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코스닥은 물론 이제 빠졌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상당히 팔다가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다가 매도 한 430억 정도, 한창 나올 때 4천억까지 나왔어요. 3,800억까지 나오다가 400억까지 줄이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는 매수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 가지고 돌렸다라는 얘기는 벌써 드렸고, 12월 말에 바닥 잡으니까 역발상이 필요하다, 매수하자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 월요일 날 빠질 때 이날도 거인의 시선에서 오늘 같은 날은 사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상당히 하방 경직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눈치를 좀 빠르게 좀 눈치를 채야 되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종목 순환이 좀 빠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종목 순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올라가다가 로봇주들 쉬고, 또 갑자기 또 조선주도 쉬다가 갑자기 또 조선주 오르고, 그러니까 천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내려 이런 것들처럼 빠르게 섹터별로 순환매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섹터별 순환매를 잘 활용을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수익률이 상당히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요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고요.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종목 순환매 구간이 지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환매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달라지겠죠. 오늘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이 살짝 좀 약세를 좀 보인 이유는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 때문에 CPI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면 성장주들에는 좀 안 좋을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코스닥은 조금 이제 약세를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CPI가
거의 이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이번에 지금 예상이 YOY로 2.9%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2.9%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2.9%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CPI를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CPI라는 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근데 파월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리 인하 천천히 한다,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 신중론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많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나스닥 안 흔들렸습니다. 거의 안 흔들렸죠. 양봉 마감이 됐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금리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CPI가 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크게 뭐 예상치와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 또 약간 좀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CPI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우리 시장은 뭐 이제 상방을 좀 두들기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있죠. 이게 연결 선물입니다. 연결 선물이 지금 121선 부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1선인데 선물 기준으로 이 121선을 지금 뚫을 수가 있느냐 한 번에. 이게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121선을 뚫으려고 지금도 이제 121선 트라이가 나오고 있는 그 도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 닿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121선 트라이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몇 번을 한 3, 4일 정도 트라이를 하다가 121선이 안 뚫리는 듯 싶으면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만한 빌미야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번 트라이를 하다가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깊지 않을 거고요. 또 금방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또는 바로 뚫어낼 수도 있겠죠. 지금 구간이 딱 이제 그런 어떤 기로점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보시면서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못 뚫는 싶다, 선물이 이 구간을 121선을 못 뚫어내는 듯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 깊게 좀 빠질 테니까 지금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구간에서는 약간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눈치 보기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이렇게 빠져준다 이러면 또 뭐 적극 매수 구간이 될 겁니다. 뭐 연결 선물 기준으로 330 밑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특징주들 본다면은 오늘은 뭐 아무래도 조선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다 좋았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자.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올라가 버리죠.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우니까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일단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매수 구간은 아니고 신규 접근을 하시려면은 하나오션이 21선 정도까지 21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21선 구간까지는 떨어져 줄 때 그때 신규 접근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뭐 21선까지 빠질 거니까 그러면은 팔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건 누구도 지금 맞출 수가 없어요. 오버슈팅 영역이고 수급을 부르는 형태라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뭐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설령 이렇게 좀 빠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박스권은 만들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자리는 늘 주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가 아직도 대기 중이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자기네들 나라에서만 군함을 건조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규에서 어떤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우방국에서는 건조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칙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규칙이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이 만들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어쩌면은 고점을 완전히 찍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옆으로 횡보 정도는 할 테니까 뭐 쉽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지금은 늦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선주 가주신 분들은 수익을 최대한 즐기자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LS 그룹주들이 좋았죠. LS 쪽에서 데이터 센터 수주가 이제는 임박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올랐는데 LS도 올랐고 LS 일렉트릭도 올랐고 LS 네트워크스도 올랐죠.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 날 거인의 시선에서 아주 콕 집어드렸죠. 딱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콕 집어드렸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이제는 많이 올라온 듯 싶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주가 임박했다고 했기 때문에 수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쉽게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뭐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최소한 뭐 신고가 부근까지는 또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굳이 뭐 가볍게 지금 매도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 LS 쪽만 아니라 이제 전선주들도 다들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효성중공업은 뭐 계속 좋죠. 계속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속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LS만 수주하겠어요? 수주가 된다면은 그렇지 않을 걸로 봐야 되겠죠. LS만 수주하진 않을 겁니다. 전선 전체적으로 호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산주들이 오늘 뭐 하나 시스템 상한가 부근까지 갔죠. 29%까지 갔고 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신고가 내고 있고 현대 로템도 신고가 내고 있고 i3 시스템 제가 숨어있는 방산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방산주들도 지금 쉽게 매도를 안 하셔도 돼요. 방산주들은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보십시오. 아무래도 대장주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일선의 종가상으로 훼손이 되면은 그때쯤에서 비중 줄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뭐 파실 이유 없고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거를 알아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주 꼭지에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5일선 훼손될 때까지는 종가상으로 들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총 5일선 깨지면은 비중 축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올해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멘텀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또 오늘 이제 새로운 테마가 나왔는데 퓨리오사 관련 테마들이죠. 뭐 DSC 인베스트, 뭐 포바이포, 뭐 엑스페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은 테마주니까요. 테마주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퓨리오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메타에서 인수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소문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그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빠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트레이딩 접근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해가지고 아래꼬리를 단다면은 많이 빠질 때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좋고요.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대장주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4x4까지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DSC하고 4x4 정도는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접근만 하십시오. 너무 추세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게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본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까지 바닥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바닥 잡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딥시크 때문에 반도체들 빠질 때 그때 공개 방송 제목 자체가 반도체 사셨습니까? 였어요.
계속 반도체 사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바닥만 잡아도 소부장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우리 국장을 이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요 3일간의 움직임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잡은 정도가 아니라 힘이 어느 정도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빠지다가 이런 이평선 밀집 지역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내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형태죠. 근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 보시면은요. 아침에 매도가 나오면서 살짝 누르다가 음봉으로 양봉 전환이 되면서 막판에도 두호가 정도 갭상승하면서 끝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각 그 공시를 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 쪽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온 건 뭐냐면은 삼성생명과 화재에서 나올 그 물량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가격에 물타기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금방 그걸 극복을 해냅니다. 약할 때는요, 요런 조그마한 악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나왔으면 오늘 완전히 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오늘 5일선도 안 깨고 이 분홍색이 5일선이거든요. 내려온 듯 하다가 5일선에서 반등을 하더니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심리가 확고하게 지금은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조금만 호재가 붙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요 근래 한 일주일간의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색깔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내용도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목표 주가는 하향을 하지만은 그래도 매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지난 1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업황 사이클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2, 3년씩 갔지만 이제는 업황 사이클이 1년 단위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반도체 그 업황 그 피크론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하반기면은 또 바닥론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오늘 KB증권에서 또 이제 나왔던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3월부터 중국 쪽에 대한 메모리 수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그것이 모멘텀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바닥론이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2분기 바닥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 힘을 모아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바뀌는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뷰를 바꾸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반도체 소부장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부장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보여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셋 중에 하나가 꼭 올라가 줘야 되죠. 올해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으니까요. 반도체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략 쪽을 좀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는 강조분, 이거 뭐 이만한 게 없죠. 이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글자에 다 들어있죠. 강조분. 강한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자. 강한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뭐 뻔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라든가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정 구간에서 이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길목 지키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갖고 이거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꼭 지키시면 좋겠고
지금 테마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유리기판주들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필옵틱스도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YC캠 같은 경우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또 사준다면은 또 반등 이상은 또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길목 지키기를 하면 됩니다. 강한 종목 위주로 필옵틱스처럼 이렇게 대장주들.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이제 관심 종목인데 관심 섹터로 볼 수 있겠죠. 레인보우 지금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살짝 조금 더 빠져준다면은 또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등 나오면은 매도해주고 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 SK온 쪽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닥권에서 노는 그런 종목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한 섹터에서는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일수록 반등 탄력이 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대장주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죠. SOS랩 오늘 이제 긴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은 또 뭐 내일 아침이나 해가지고 매수 한번 해주면은 또 반등 나오면 팔아주고 가능하겠죠. 피런티 같은 종목은 SOS랩은 라이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로봇주로 편입이 좀 되면서 퓨런티어는 카메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발 안 했지만은 실제로는 퓨런티어가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칩셋 미디어도 추세가 좋죠. 눌려준다면은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푸틴하고 만나니 많이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이제 그 대사가 특별 대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또 갈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젤렌스키도 한 발 좀 물러나는 분위기가 있죠. 우리 뭐 얘기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있고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또 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모멘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현대 에버다임도 언제적부터 이런 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은 잔잔할 때 잡아놓으면은 모멘텀 터지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올라갈 때 자꾸 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잠잠할 때 잡는 게 선취매하는 게 좋습니다. 선취매하기 딱 좋은 종목, 삼성전기. 이 선취매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1선 넘을 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서 장기 이평선, 480선 이제서 넘었습니다. 안착하는 분위기고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보이고, 뭐, 예전에 제가 네이버를 어디서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17만원 부근에서 제가 인생 가격이라고, 인생 가격, 이런 단어 써가면서 제가 여기서 매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자꾸 여기서 매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돼. 미리 지금 여기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섣부르게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되겠고요. 더 갈 겁니다. 네이버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출발을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제 뭐 출발하는 분위기니까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보이고요. 또 반도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종목이 있죠. 필옵틱스하고 그리고 네오셈하고 YC인데 YC가 오늘 보면은 매수 급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21선에 안착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YC도 오늘 급수가 좀 나오는 분위기니까 이 종목도 지금 HBM 쪽에 테스터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납품이 임박했다라는 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괜찮다 보이고요. 바이오 쪽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 쪽 제가 늘 드리는 종목 중에 두 종목 있었죠. 바이넥스, ABL. 근데 ABL은 지금 사기 힘들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는 힘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있겠지만은 근데 바이넥스는 지금 올라가다가 쉬는 구간이죠. 이렇게 쉴 때 겁먹지 말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강한 종목 아닙니까? 추세를 만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정 구간이죠. 강조.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테마라든가 종목까지도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예, 물론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